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런 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시세 분출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비안이 쏘아올린 큰 확률 때문에 테슬라도 시세 분출한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부터 간략히 살펴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0.16% 오르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주가가 3.9% 오르면서 나스닥 위주로 좋았어요. 금일은 별다른 경제 지표나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발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현재 이러한 지표 발표를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은 관망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특징주로는 리비안을 들 수 있겠으며 리비안 주가가 무려 23.24%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금일 엔비디아가 0.25% 상승하는 선에서 그친 반면에 테슬라는 4.82% 상승을 하고요.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 상승률이 제법 컸습니다. 리비안에서 호재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주식이었는데요. 뭐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건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주춤할 때 3일 연속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아마존 그리고 전기차 주식들에서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는 달리는 말이니까 일찍 내려올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에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시간 내일 오후 9시 반에 5월달 PC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CPI 지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5월 PC 지수도 전월 대비 좀 완화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장은 그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아요. 현재 다음 FOMC 회의는 7월 31일에 있고 금리 인하 확률은 10.3%로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높아요. 60%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 좀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60%대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7월달, 8월달 고용과 물가 지표가 역시나 9월달 확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계속해서 월별 주요 매크로 지표 발표를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는 금일 4.81% 오르면서 196.37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하단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약 한 170불대 강력한 지지라인 기반을 만들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상방으로 좀 더 움직이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테슬라 주가의 상승 그 배경에는 리비안 주가의 상승이 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어요. 리비안은 시가총액이 15빌리언도 채 안 되는 뭐 소형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500빌리언이 넘는 회사죠. 자, 그런데 리비안이 오늘 23%나 올랐어요. 자, 리비안 주가나 테슬라 주가나 최근에 자 이렇게 삼각 수렴형의 패턴으로 원기옥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였어요. 힘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리비안이 이렇게 튀어 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리비안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식의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었는데 이렇게 크게 튀어 올랐죠. 리비안의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폭스바겐이 있었습니다. 토요타와 함께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뉴욕 증시 기준으로 25일 장 마감 이후에 폭스바겐은 리비안에 50억 불, 즉 우리 돈 약 7조 원을 투자키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7조 원이면 정말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선은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 정도를 리비안에 투자한다라고 해요. 지분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머지 40억 불 4빌리언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리비아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예요.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현금 보유고를 갉아먹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리비아는 현금 보유량은 79억 달러였는데 1년 전에는 116억 달러였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까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이어지면 기업 경영이 어렵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리비아는 폭스바겐에 손을 내민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의 전기차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유를 할 테니 투자를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죠. 두 이 회사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우선 총 5빌리언 중에서 일단 1빌리언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폭스바겐이 리비안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전환사채 이자율이 무려 4.75%나 된다라고 합니다. 자, 리비안이 폭스바겐에 이자를 줘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전환사채라는 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자, 10.83불의 전환가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리비안이 이 폭스바겐과의 협상 소식이 나오자 주가가 50%까지도 올랐어요. 현재는 23%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18불 이상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의 전환사채 전환가가 10.83불이면 상당히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전환을 하더라도 약 4불 정도의 이득을 가져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거래 조건이면 리비안이 폭스바겐에 거의 제발 좀 해달라고 조른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리비안 자금 사정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4빌리언은 일단 뉴스에서는 총 5빌리언을 모두 투자한다는 뜻이 나왔지만 자, 아직까지 나머지 4빌리언은 최종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여전히 이 4빌리언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일단 1빌리언을 이 전환사채로 투자를 해놓고 리비안의 기술이 얼마나 폭스바겐과 어울리는지 계속해서 그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소식에 전기차 주식들이 모두 다 올랐고요. 테슬라도 오늘 4.81%나 오르면서 196불까지 올랐어요. 캐시 우드 돈 남은 누나가 CNBC에 출연을 해서 The longer the base, the bigger the breakou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베이스가 길수록 브레이크아웃이 커집니다라는 어려운 말을 했는데 자, 여기 손으로도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락과 행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강력하게 이 추세를 이탈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상승을 하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리비안이 오늘 그런 주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또 4,0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는 듯이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눌러 있으면 언젠가는 위나 아래로 튀어오른다고 지금 동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렸을 때 좀 위로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196불까지 올라왔는데 200불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리비안이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테슬라는 왜 상관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폭스바겐은 ICE, 그러니까 Internal Combustion Engine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연기관 중심의 회사입니다. 리비안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죠. 자, 이 두 회사가 합작을 한다라는 건 다른 내연기관 중심의 회사들, 토요타, 현대, 이런 회사들이 되겠어요. 이런 회사들도 언젠가는 GM과 포드도 마찬가지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압력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폭스바겐도 전기차 회사와 협력을 하는데 나머지 GM, 포드, 토요타, 현대, 기아와 같은 회사들도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들과 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압력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가장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라이센스 계약 역시 체결될 확률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리비안보다 자금 사정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라든지 주식을 내연기관에 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기술을 라이선스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일론 머스크 대주주가 테슬라 주식 25%까지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주식의 매각이라든지 다른 회사에게 인수합병된다라든지 그런 이유는 없는 겁니다. 테슬라가 스페이스X라든지 XAI 같은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5% 가까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언론들은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태필이라는 기관인 것 같아요. 이 기관이 테슬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에 관련해서 리서치를 해오지 않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리서치를 시작했다라는데 목표 가격이 괜찮아요. 265불로 시작을 했고 자, 265불이면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가 45%나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오늘 테슬라 주가의 상승에 힘을 보탠 것 같아요. 스티펠은요. 저와 같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테슬라가 탄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저도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죠. 2024년은 2025년과 2026년 자, 이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2025년부터는 테슬라의 파워와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티펠 역시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펠은
업데이트된 모델 3와 모델 Y 리프레시가 판매를 강화를 시키고 내년에는 차세대 모델 2의 생산마저 시작이 되어서 매우 강력한 수요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나올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의 이니셔티브가 테슬라에게 있어서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맞는 스토리 라인입니다. 자, 그러니 45%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다음 주 7월 2일이 되면 2분기 딜리버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시장 컨센서스가 어제 제가 44만 2천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44만 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자, 하지만 대부분의 테슬라 분석가들이 41만 대에서 42만 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아티클도 찾아보았는데 역시나 44만 대 수준은 너무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RBC 캐피탈은 41만 대, 또 무슨 주스키코라는 데가 있나 봐요. 주스키코라는 데는 41만 9천 대. 자, 유명한 사람이죠. 피에르 페라고 트로이 테슬라이크, 그리고 바클레이 역시 41만 9천 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숫자가 41만 대에서 42만 대 사이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의 컨센서스가 44만 대인데 당연히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배럴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미스할 가능성이 높다. 자, 하지만 다른 확률을 또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요, 단기적인 이런 인도량 숫자가 아니라 최근에는 로보택시 공개와 같은 장기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인도량이 미스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 주가가 흐지부지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양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단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가 맞는 것 같다. 역시나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연내 중국 FSD 출시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이러한 인도량과 관련된 미스 가능성을 뒤엎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만 로보택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리막이라는 회사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가 리막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인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이퍼 슈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하지만 이 회사가 로보택시를 만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이미 이렇게 프로토타입까지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에 압력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모비라이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로보택시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2026년에 내놓는다라고 해요. 자, 이미 유럽, 영국, 중동의 11개 도시에서 출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30개 이상의 도시와도 협상 중에 있다라고 해요. 자, 어쨌든 모양을 보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상당히 닮았습니다. 약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 것도 비슷하고요. 자, 안에 보면은 2인승이에요. 보시면 2인승이고 역시나 페달과 핸들이 없고 이렇게 대화면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프로토타입을 상당히 따라한 것도 같은데 레벨 4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문도 이런 식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잘 열릴 수 있고 승객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구조예요. 테슬라도 뭐 옆으로 올리는 것과는 비슷합니다만 위로 올라가죠, 문이. 어쨌든 뭐 승객과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나 리막이나. 근데 중요한 점은 테슬라와 리막에 강력한 차이점이 있어요. 리막은 여기 보시면 뭔가 조그마한 안테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라이다라고 합니다. 라이다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것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라이다, 레이더, 센서 기반한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는 비전 기반, 그러니까 카메라만으로 AI 기술을 향상시켜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12.4.1 FSD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이 12.4.1이 버그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홀말 스카달로그 님도 12.4.1은 아직 12.3.6을 대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면서 동의를 했는데 자, 이에 따라서 12.4.2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는 12.4.2가 훨씬 더 부드럽다라고 합니다. 현재 중요한 점은 편안한 주행을 좀 더 추구하는 가운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바로 내일 오늘이 되겠죠. 인터널 테스팅을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12.4.2도 테스트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뭐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에 버전 12.5가 6월 말에 공개가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재 이미 6월 말이 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12.4.2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2.5는요, 굉장히 중요한 버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이버 트럭에도 이 12.5가 반영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2.5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은데, 이제야 12.4.2가 내일 나온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일론의 성향이 매우 낙관적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에 적용될 버전 12.5가 6월 말에 나오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늦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가 오늘 잘 올랐지만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주의할 점은 있는 거예요. 시장 컨센서스를 미스할 것 같은 2분기 딜리버리와 함께 FSD 기술의 발전도 일론 머스크의 생각보다는 약간 더디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물론 테슬라 주가 분위기 좋지만 다음 주 7월 2일이 되면 그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딜리버리가 뭐 당연히 미스할지 컨센서스를 뭐 미트할지,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서프라이즈를 할지 아직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미스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로 미스를 했을 때 어쨌든 주가가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리막도 로보택시를 공개한 가운데 테슬라가 과연 어느 수준의 로보택시를 공개할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나 언제쯤 이를 대규모 상업화할지, 이에 대해서 정확한 그 시기를 알려줄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JP모건은 이 상업화 시기를 2027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8월 8일에 좀 우려되는 요소도 있기 마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이날 다행스럽게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8이기 때문에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와 함께 연내 중국 FSD 론칭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주가는 오히려 더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로보택시보다는 이 중국 내 FSD 출시가 테슬라의 EPS 반등을 크게 이끌 만한 요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톰주가 곧 중국 FSD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서라도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아트라한TV 멤버십을 가입을 하게 되면 더욱더 자세하고 재밌는 테슬라와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8,990원 점심 한 끼 가격만 아끼시면요, 더 많은 인사이트 가져가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